그래서 특강 내용을 일단은 먼저 전달을 드렸고요. 오늘 특강은 손가락에 대해서 잘 잡는 방식이랑 데모 같은 거 관련돼서 보여드릴 거고, 많은 분들이 이제 손가락 잡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뭐 당연한 얘기인데 손가락이 쉬운 거는 아니거든요. 쉽지 않고, 손가락을 잡는 거에 어려운 점은 생각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잡아야 되는지에서부터 좀 차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거를 표현을 할 수 있는 몸의 부분 중에 하나예요. 캐릭터성과 감정 표현까지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캐릭터성과 감정 표현까지. 일단 전체적인 모양을 한번 보세요. 모양 자체가 좀 어떤 모양인지. 그리고 나서 손가락 자체의 모양도 한번 보세요. 손가락이 끝들을 이어주면은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관절마다 이어서 모양을 보세요. 어떤 모양인지. 그 다음에 네거티브 쉐입을 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손가락은 따로 떨어뜨려 놨고, 얼마나 떨어뜨려 놨고, 어떤 손가락들은 어떻게 붙였고, 뭐가 위에 있고, 뭐가 밑에 있고, 뭐가 가장 밑에 있고, 막 이런 것만 봐도 이게 돌이라니까요. 돌로 지금 이렇게 만든 거예요, 손가락을. 이 구 포함해서. 근데 이 구를 잡는데 너무 이뻐요, 너무. 손가락 자체가 너무 이뻐요. 왜 이쁠까? 왜 이쁘지? 네거티브 쉐입. 손가락 하나하나의 각도. 뭉쳐져 있는 이 두 개의 가운데 손가락을 뭉쳐놨고, 생기손가락과 그 엄지는 많이 떨어뜨려 놨고, 이렇게 그룹핑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어디는 모이고 어디는 떨어지게 하는 거지, 이런 선택. 그리고 라인 오브 액션. 그냥 다 되게 깔끔하게 흘러요. 손가락들이 너무 이쁘고, 확실히 이 여성이 어떻게 보면 얼굴보다 손가락이 더 이뻐요. 그러니까 손가락만으로도 이 정도로 표현이 가능해요. 이 정도로 표현이. 이런 레벨에 올라가려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냥 공을 잡는다가 아니에요. 이 캐릭터가 아름다운 여성이고 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손을 만들고 싶어. 그럼 이런 여성은 어떻게 공을 잡을까? 잠깐 소리는 끄고 자막만 켜고 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요런 손을 잡는다. 그럼 이게 잡는 걸 한번 보면은 뭐 척척 되게 이쁘게 잘 그려요, 그죠? 근데 요런 거 보면 이렇게 힌트를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크를 여기다 넣으려고 하는 거라, 이 디자인 자체에다가. 여기도 지금 이렇게 그렸죠. 요 관절들 여기 아크를 되게 중요시 여기면서 그리고 있구나.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그리는데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 중에서 팁 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보면은 아까 전에 뭐 음과 양 얘기했죠. 이게 네거티브 쉐입이에요. 이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의 빈 공간. 이게 음과 양 그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4개의 손가락을 잡을 때 이렇게 지금 이렇게 원형으로 그 면에 이제 부피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그려주는데, 요거를 그려주는 이유는 이 4개의 손가락이 지금 각각 각도가 다르게 휘어져 있다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이런 걸 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크를 이렇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얘가 가장 바깥에 있고, 그 다음에 얘고, 그 다음에 얘고, 얘가 가장 카메라에 가깝다, 이런 표현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손가락 자체에서. 학생들이 키를 잡을 때 제가 가장 많이 주는 피드백이 뭔지 아세요? 4개의 손가락이 똑같다예요. 4개의 손가락이 똑같습니다.
4개 손가락에 그 관절마다 로테이션 값이 같지 않게 해주세요. 이 말을 제가 가장 많이 해요. 피드백을 줄 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잡는 거를 보면은 그런 힌트 같은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심지어 이렇게 말을 해준단 말이에요. 뭘 해라. 이거 다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게 사실은 제일 좋거든요. 손가락 관련된 그림을 그리는 게 제일 연습이 잘 되기도 해요. 근데 나는 그림을 못 그린다. 그래도 괜찮아요. 이런 영상만 많이 보세요. 많이 보면은 엄청 많은 노하우 같은 걸 얻어갈 수가 있어요. 그냥 이거 보는 것만. 그래서 이분들이 워낙 잘 잡으니까 이렇게 막 설명을 해주잖아. 이렇게 해라. 그럼 난 그냥 이거 따라하면 되는 거야. 키 잡을 때. 그래서 이런 영상만 2-3개 제대로만 분석을 해도 엄청 많은 걸 배울 수가 있어요. 손가락 잡는 거에 대해서만. 이런 것도 지금 이렇게 묶었잖아요. 보이죠? 이렇게 가운데 2개 이렇게 묶었어. 새끼손가락이랑 첫 번째 손가락은 벌려놨어. 근데 새끼손가락 벌려놓은 네거티브 쉐입보다는 첫째랑 둘째 손가락 사이에 벌려놓은 네거티브 쉐입이 훨씬 크죠. 그러면서 모양은 어때? 이렇게 아크형을 이렇게 그리고 이제 부채꼴 모양 만들고 있죠. 손가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어떤 거는 구부렸고 어떤 거는 폈고 이렇게 차이점을 다 만들어줬잖아요. 그래서 이걸 막 설명을 해주면서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울 게 많아. 듣다 보면은 막 새록새록 막 이렇게 깨닫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셔야 돼요. 일단은 그냥 잘 만든 애니메이션 본다고 이런 게 다 이해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노하우 같은 걸 알고 싶으면은 이런 영상을 많이 보세요. 요즘에는 자막 처리가 잘 돼서 뭐 영어로 말하든 어느 나라 말로 말을 하든 자막 키고 설정 한국어로 바꾸면은 잘 돼요. 네, 대부분 다 번역 잘 돼요. 그러니까 많이 보세요. 정말 잘 그리시는 분들 많고 대부분 다 이런 분들 다 이거 배운 거예요. 다 이런 거 배운 거예요. 이런 거 배우고 본인이 이걸 어떻게 그림으로 그리는지 노하우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얼마나 이뻐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이뻐요, 손가락이. 근데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가락을 잡을 때 이런 식으로 잡잖아요. 무조건 그 회사에서는 압니다. 경력자들 보잖아요. 알아요. 보면 얘 손가락 진짜 잘 잡는다. 알아요. 잠깐만 나와도 알아요. 그러니까 잡으려고 노력을 하세요. 다는 아니더라도 주요 포즈만이더라도 필터링을 걸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 거의 필터링을 참고를 할 건지를 정말 기준을 잘 잡으셔야 돼요. 거지 같은 거 기준으로 잡으면 안 돼요. 잘 모르겠으면 물어보세요. 이거 괜찮은 레퍼런스인가요? 물어보세요. 잘 모르겠으면. 근데 이분들도 똑같아요. 이분들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배우고 그리고 나서 본인만의 애니메이션에다가 이걸 넣은 거란 말이에요. 손에다가, 손가락에다가. 그래서 뭐 라파엘만큼 이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 그걸 넣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좀 딥다이브 하는 거예요. 이 손가락에 대해서만 오늘은 파보자. 해가지고 손가락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습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과제들은 전신 캐릭터로 잡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손가락에 대해서 집중을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날 잡아서 이제 뭐 주요 블락킹을 다 잡은 다음에 오늘은 딴 거 하지 말자. 오늘은 그냥 손가락만 다듬어 보자. 이렇게 가도 돼요. 부분적으로 들어가면은 더 깊이 있게 내가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눠서 나를 정해서 부위별로 잡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손가락 할 때 배울 때 손가락만 배우거든요. 그림 그릴 때도 손가락만 그리는 날들이 있고 조각가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손만 조각하는 날들도 많아요. 그러면서 손가락의 퀄리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전신을 할 때는 이걸 알아서 놓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이 없으면은 솔직히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안 돼요.
그게 없으면은 좀 몇 개. 선생님, 저 네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네. 그러면 손가락을 잡는 날을 정할 때 보통은 약간 블로킹이 끝나고 약간 스플라인쯤에 들어갔을 때 좀 잡는 게 좀 나을까요? 아니요, 블락킹이죠. 블락킹 때요. 네, 무조건 그 블락킹 잡을 때 키가 적잖아요. 상대적으로 스플라인보다는. 그래서 이제 주요 포즈 잡을 때는 딱딱 그 블락킹이나 리블락킹 단계 때 보통은 이제 이런 손가락 이쁘게 다듬고 이런 거는 리블락킹 때 잡죠. 블락킹 때는 그냥 레퍼런스 참고하면서 빨리 잡기 바쁘니까. 근데 이제 리블락킹 단계 때 그때 이제 퀄리티 업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블락킹을 스플라인으로 넘어가기 전에 최대치로 퀄리티를 올리는 게 리블락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손가락을 잡으면은 리블락킹 단계 때 투자를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리고 너무 많으면은 키가 막 60개야. 60개 손가락만 다 잡으면 꿈에서도 손가락 나오니까 뭐 오늘은 그러면은 내가 10개만 잡아보자. 제일 이 60개의 키 중에서 제일 중요한 10개가 뭐지? 하고 그 10개에만 집중을 하는 거야. 손가락만. 그런 식으로. 그렇게만 해도 퀄리티 엄청 늘어요. 그리고 볼 때 사람들이 알아요. 경력자들 보잖아요. 그러면 요 부분 손가락 진짜 잘 잡았다. 알아요. 다. 감사합니다. 네. 잘 잡아요. 손가락. 박스처럼. 그래서 이게 좀 밀트칼 스타일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잡는 애니메이터들이 그 스페인에 있는 스파 스튜디오 있잖아요. 클라우스 만드신 분들. 그분들이 손가락 보면 다 이렇게 잡아요. 그러니까 애니메이터들마다 그 누구를 좀 롤 모델로 삼았는지 이런 것들도 다 나오거든요. 이분은 이렇게 좀 큼지막하게 손을 좀 두툼한 사각형 모양으로 잡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정말 손가락을 잘 잡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봤던 거 다 나오죠. 네거티브 쉐입 뭐 3개 이렇게 뭉쳐놓고 하나 띄워놓고 손가락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아크형으로 만들고 손가락마다 다 손톱의 크기 그 다르게 이제 각도 다르게 잡고 다 나와 있어요. 여기 안에 이렇게 막 아크 보이죠? 아크 보이죠? 아크 보이죠?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잡다 보면은 좀 유사한 점들이 많아요. 이렇게 잡을 때 첫째 손가락 많이 벌리는 거 대부분 다 애니메이터들이 이렇게 잡아요. 잘 모르겠어. 약간 그 망설이는 손가락 잡을 때 이렇게 아크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새끼손가락 가장 많이 많은 거 대부분 다 이렇게 잡아요. 집중을 해서 잡을 때 이렇게 포인트로 주는 이 그 접점 지점의 손가락들만 이렇게 뭉쳐놓고 나머지를 좀 퍼뜨려 퍼지게 해. 그러니까 유사한 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애니메이터마다 스타일이 좀 달라요. 그래서 밀트칼은 굉장히 손가락을 잘 잡는 애니메이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분이 만든 작품 검색해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 영상을 보면은 손가락들이 다 공통적으로 굉장히 잘 잡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참고를 할 거면은 요분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은 많이 나오니까 보시고요. 막 이렇게 밀트컬이 만든 작품들 손가락만 모아둔 막 이런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다 이쁘잖아요, 손가락이. 근데 다 보면은 다 르네상스 시대 그런 스타일이에요, 다 보면은. 이렇게.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은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글렌킨 볼게요. 글렌킨도 손가락을 굉장히 잘 잡는 애니메이터 중에 하나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타잔이거든요. 타잔의 슈퍼바이징 애니메이터였는데 타잔 손가락 보잖아요. 다 예술이에요. 진짜 어느 프레임을 보더라도 타잔은 거의 뭐 누드 크로키를 애니메이션화 시킨 그런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다 이뻐요, 손가락들이.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그 글렌키는 조금 스타일이 달라요, 그죠?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두툼하다고 해야 될까? 좀 곡선형으로 두툼해요. 이 손가락들이 사각형 모양이 아니라 약간 좀 원형으로 두툼한 이렇게 뭐 쌀봉지라고 해야 되나? 막 뭐 그런 어떤 뭐가 들어있는 봉지같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이 사람은. 근데 방식은 비슷해요. 이렇게 네거티브 쉐입 이렇게 묶어놓고 빼고 막 이런 거 하는 거는 비슷한데 그냥 이제 그리는 스타일 자체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타잔 보면은 이따가 볼 건데 손가락이 진짜 예술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타잔 만들기 전에
그 타잔을 만들기 위해서 프랑스로 가서 거기에 일시적으로 디즈니 스튜디오를 파리에다 세운 적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디즈니가 지금 캐나다처럼. 그때 이제 이 사람이 거기 아예 가서 뭐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막 살고 막 매일 막 누드 크로키 그리고 막 그러다가 타잔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을 보면은 정말 그런 그 성향이 강해요. 막 르네상스 시대의 그런 그 모양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래서 그다음에 안드레스 데자도 굉장히 잘하는 애니메이터고, 이분은 이제 그 뭐 알라딘에서 자파라든가 라이언킹에서 스카 이런 캐릭터들을 잡은 전설적인 애니메이터 중에 한 명인데, 이분은 조금 스타일이 더 섬세해요. 좀 가늘고 좀 더 뾰족하게 손가락을 그리면서 되게 섬세하게 그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것도 정말 참고하기가 좋아요. 손가락들이 진짜 이뻐요, 이 사람 거. 네, 막 이런 거 보면은 좀 뾰족하죠. 좀 더 가늘고. 근데 비슷해요. 잡는 방식은 이렇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잡다 보면은 다 좀 유사한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잡으려고 할 때 이런 것들에 좀 익숙해져야 돼요. 이런 거 잡을 때는 이렇게 손을 그루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잡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그런 좀 좋은 예제들이 요거라서 일단은 제가 다 공유를 드리는 거니까 일단은 이런 식으로 좀 기본 공부를 하세요. 기본 분석을 하고 키를 잡기 전에 요것부터 먼저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시간이 마야에 들어가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몇 가지 예제들을 좀 잡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잡으면서 아까 전에 배웠던 그런 요소들을 어떻게 넣는지 그렇게 좀 볼 거니까. 선생님, 저 좀 헷갈려서 그런데 네네. 그 방금 손가락 관련해서 그 키 잡기 전에 고민을 먼저 해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그러면 레퍼런스 단계에서부터 고민을 의식하면서 손을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그러면은 더 좋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막 르네상스 시대 때 만든 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되게 아름다운 거거든요. 그 자연스러움을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를 잘 담아서 아름답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레퍼런스를 잡을 때 특별히 신경을 쓰면서 잡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사람 자체가 움직일 때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막 움직일 때 막 손들이 이렇게 묶이고 막 이렇게 묶이고 이러는 게 그냥 뭐 얘네들이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자 그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이러네? 그럼 요거를 조금 더 강화시키자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레퍼런스 촬영을 할 때는 막 그렇게 신경을 쓰면 오히려 더 이상해질 수 있으니까 신경을 안 써도 자연스럽게 이런 모양들이 나와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이거를 그 분석을 할 때, 레퍼런스 분석을 할 때 뭐 여기 뭉쳐있네? 여기 네거티브 쉐입이 이 정도네? 여기 아크 있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많이 배울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자료들을 좀 많이 보면은.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공부하라는 거예요. 내가 뭘 봐야 되고 뭐가 중요한 건지. 여기에는 아크가 있어야 되구나. 여기는 네거티브 쉐입이 이러네. 뭐 이렇게 손가락의 각도를 잡았네. 그런 어떤 베이스를 많이 보고 많이 외우고 많이 적어가지고 일단은 그걸 다 좀 축적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키를 잡으려고 하세요. 그냥 한번 쫙 봤으니까 뭐 키 잡으면 되겠지 뭐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많이 보고 적고 그림도 만약에 그릴 수 있으면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일단은 기본 베이스를 좀 많이 쌓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사실 여러분들 레퍼런스 촬영을 할 때 다 괜찮아요. 다 손가락 이상한 사람 없잖아요. 다 자연스럽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이걸 전환을 못 시켜, 키로 이쁘게. 그거를 이제 좀 보죠. 오케이,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오케이, 없으면은 그러면 10분만 쉬었다가 제가 링크를 다시 단톡방에다가 올려드리겠습니다. 10분만 쉬었다 갈게요.